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2023년의 대한민국. 지난 반세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 예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낸 뛰어난 성과.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데요.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그날.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도 않았던 이른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던 그때.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소련제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운 북한군은 곧바로 동두천과 의정부, 미아리를 점령하고 빠르게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전쟁 발발 단 사흘 만에 서울 함락. 변변한 무기도 없이 대항하던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말았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한강 방어선에 이어 금강 방어선과 하동이 연이어 함락됐고 진주까지 무너진 상황. 전쟁 시작 40여일 만에 남한 국토의 90%를 빼앗기자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됐습니다. 결사항전이 벌어졌던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난 총 안에 뭐 빗발쳤죠. 그 총소리가 나면 막 사람들이 그 우회에서 막 구부러져 내려와가지고 죽고 이러는데 시체가 뭐 너부러져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곳. 그 생사의 현장에 있었던 참전 용사들을 만났다. 일단 공격을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당한다 할 때만 한 3분의 1은 살기 힘들어요. 부상당하기나 죽기나. 그때는 뭐 제가 참 철없을 나이인데도 그 총알시계를 지고 올라가다가 능선을 못 올라가고 계곡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능선에서 보이죠? 전투하는 것이. 보는데 뭐가 핑 하면 그냥 핑 쓰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막 아주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데 옆에서 탁 들어가고 맞았지. 이게 저 다리에 전부 다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졌지. 그러니까 서지도 못하고 그래 실제 밑에서 숨어 있다 하니까 왜 그러면 여기 머리가 이게 뭐 전부 다 이도 하나도 없어졌고 이게 좀 나무이라. 살아남은 노병에겐 부상의 흔적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전쟁터에 남겨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전우에 대한 기억이다. 말도 못하죠. 우리 참 전우들이 그만큼 죽었는데 찾지도 못해 이래 기가 막힌 일이죠. 난 말 못하겠어. 미안코 내 사랑을 미안코 참. 미안한 거는 참 그때 당시에는 다 미혼이기나 아니면 나이 젊은 분들 아니에요. 그 점이 조금 미안하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비가 내리던 9월의 첫 주말, 부산 시내의 한 카페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하는 소규모 콘서트. 각자 자신의 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를 준비하는 이들. 어떻게 모이게 된 걸까요? 저희들이 사실 6.25 참전 종전이 7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6.25 참전한 군인들에 대한 보호는 있지만은 후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회를 만들어서 후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던 그 모금을 하는 행사 취지입니다. 자신의 연주 순서를 기다리는 한 사람. 성악가이자 교육자, 오지 탐험가, 그리고 사업가로 바쁘게 살아가는 도용복 씨. 이분 또한 다부동과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팜플렛에 유핀이 나와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 이름을 가사에 넣어 만든 6.25 전쟁 유엔 참전국송.
도용복 씨가 직접 작사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것이 환이다. 이것이 희열이다. 아주 벅찹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도용복 씨. 6.25 전쟁이 시작되고 가족들과 피난길에 나섰던 그는 배를 골기 일쑤였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영천을 지나는데 바부동 가면은 총알을 날라주면 쌀밥을 준다는 거예요. 밥을 준다고 그것도 쌀밥을 그것도 고봉으로 준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죠. 그래 피난민 중에 나하고 이제 그 또래들 몇이 갔어요. 가니까 진짜 총알 날라주면 밥 줍니까? 이러니까 그래 고봉으로 준다. 그래가 총알을 이제 메고 작은 지게에다 통으로도 메고 때로는 이제 대포알 같은 거는 끈으로 묶어가지고 메고 그래가지고 며칠 날랐는데 친구 둘이가 어느 날 아침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 우리 친구 어디 갔어요? 하니까 그게 그냥 목이 메이면서 한 친구는 그래 총 맞아 죽고 한 친구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죽을 것 같다 이래서 뭐 그 어린 나이지만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그 밤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또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30, 40대 성인으로 모집했던 지게부대. 하지만 사람이 부족하자 나이 상관없이 지게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8살이었던 도용복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화면 속에 그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때는 참 철없어 배고픈 것 때문에 했지만은 그 후에 이제 제가 월남전을 갔다 오면서 철이 들면서 6.25 참전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그 당시에 다부고지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으면 인천 잔국 작전 메가드가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들면서 내가 철이 들면 사람이 태어날 때 두 가지의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남이고 하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입니다. 태어난 이유를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6.25 참전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전쟁의 참혹함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의 마음속엔 설명하기 힘든 책임과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버스킹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여서 제 노래를 같이 따라 할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악보를 만들어 가지고 한 장씩 넣어줍니다. 할 때 노래를 하다가 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내가 참 보람이 있다. 나를 살려줄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다. 그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같이 생생한 그때. 그는 사람들이 비극적인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이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다부동 전투를 통해 최초의 연합작전을 펼쳤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공고히 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70년간 동맹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는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